안녕하세요. 키움 묘목농원입니다. 오늘은 복숭아 나무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날이고요. 지금 작업을 하고서 지금 농장에서 장비로 작업을 하고 식장으로 와가지고 매장과 가식장에 이렇게 가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보시는 거는 지금 백도인데요. 하얀 복숭아입니다. 백도. 이거 이제 전목 1년생이에요. 보시다시피 이제 키는 1m 50 이상 충분히 나오는 특묘급이고요. 작년 초봄에 이제 씨앗을 넣어서 1년 동안 실생 대목을 키운 개복숭아 나무에다가 다시 또 올 초 3월에 이제 접을 붙입니다. 접을 붙여서 1년 더 키워서 총 이제 재배 기간은 한 2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전목 1년생이라고 합니다. 재배한 지 2년 된 전목 1년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런 나무를 보통 심으면은 2년 정도 후에 열매를 구경하고 3년 차부터는 이제 수확도 가능한 그런 이제 묘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분 공급을 하면서 가식을 하고요. 가식이 다 끝나면 또 구덩이에다가 물을 충분히 줍니다. 물을 주는 이유는 수분 공급과 공기층이 없게 이제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숭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복숭아는 이제 크게 그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한 4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크게 뭐 백도, 황도, 그리고 이제 천도, 그리고 개복숭아 이렇게 4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도는 하얀 복숭아고요. 황도는 노란 복숭아, 천도는 이제 털없는 복숭아고요. 개복숭아는 작은 실생묘 토종 복숭아로 이제 보통 약용으로 많이 쓰이죠. 매실만한 복숭아. 이렇게 이제 크게 4종류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기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7월에 따는 조생종이 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따는 중생종 복숭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따는 만생종 복숭아도 있고, 그렇게 시기적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만생종이 될수록 열매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만생종이 열매는 크지만 그만큼 늦게 따니까 할 일이 조금이라도 더 있겠죠. 조금 더 이제 할 일이 많고, 조생종일수록 더 빨리 따고 빨리 끝내서 조금 더 일손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편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숭아는 추위에 좀 강한 편에 속해요. 한 영하 20도까지도 충분히 견디는 그런 과실류고요. 전국 어디서나 웬만한 곳에서는 다 재배가 가능하고요. 한 개는 영하 20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복숭아 재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또 배수겠죠. 배수는 뭐 어떤 유실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뭐 복숭아나 이런 종류는 특히 배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비가 많이 오는 이제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특히 배수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요. 처음에 이제 밭을 조성할 때도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조성을 해주시고 두둑이나 고랑 같은 거를 내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뭐 부직포로 멀칭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유공관을 묻어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배수에 조금 다른 과수보다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무의 수영을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개심 자연형을 많이 합니다. 안쪽에 햇빛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개심 자연형을 해서 열매를 충분히 크고 좋게 고품질의 열매를 달리기 위해서 이제 개심 자연형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복숭아의 그 형태에 따라서 크게 4종류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크게 형태에 따라서 나눈 거고요. 품종적으로 나뉜다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숭아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과실류 중에서는.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백 종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수천 종류가 아마 달할 겁니다. 그 정도로 복숭아는 신품종을 개발하기가 가장 용이한 과실류고요. 그만큼 품종의 수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계속 개량이 되고 개량이 돼서 아주 맛 좋고 우량한 그런 우리가 아주 우수한 복숭아를 매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복숭아를 제일 좋아하는 과실류 중에 하나가 바로 복숭아입니다. 저는 복숭아를 너무 좋아하고 그 중에서 이제 황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또 갑자기 황도가 먹고 싶어지네요. 여기가 지금 묘목이 가장 유명한 곳이 옥천이잖아요. 옥천에 유명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열매. 그래서 뭐 복숭아 축제, 포도 축제도 하고요. 묘목 축제도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옥천군입니다. 옥천에서 가장 유명한 거 생각하면은 묘목, 복숭아, 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네, 계속 복숭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복숭아의 이제 식재 거리는 보통 6m, 4m를 두셔도 되고 6m, 5m, 뭐 7m, 4m 이렇게 그 정도 간격에서 유연하게 식재를 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무난하게 기를 수 있는 그 식재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키움 묘목농원에서는요 복숭아도 아주 좋은 품종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항상 신속하고 안전하게 택배도 배송이 가능하시니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뭐 키움 묘목농원은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간은 이렇게 굉장히 바쁘죠. 네, 그리고 이제 복숭아의 병해로는 이제 잎 오갈병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탄저병, 줄기마름병, 뭐 잎종병,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레가 끼는 충해가 있겠죠. 보통 제일 많이 있는 게 이제 깍지벌레하고 진딧물 종류, 그리고 이제 순나방이나 복숭아 뭐 심식나방 여러 가지 그런 나방들의 피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충해 방지는 주기적으로 복숭아 같은 경우는 꼭 살균살충제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생리작용으로는 뭐 일소현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붕소결핍 그리고 수지병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복숭아는 방금 말했듯이 뭐 다른 품종보다는 약간 더 일손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충분히 뭐 조금 배워서 관리를 해주신다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복숭아 자체는 다른 과실수나 뭐 견과류 아무튼 다른 품종에 비해서는 약간 팔로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 옥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역 사회에서 뭐 공판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도매 상가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팔로는 다른 품종보다는 좀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복숭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더 좋은 나무와 묘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